안녕하십니까. 네,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그 경매 물건은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에 있는 119동 4층 요거 경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 물건 공부의 취지는 뭐냐면 이 물건을 다양하게 본다라는 점 하나. 그래서 이제 경매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딱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그 중에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잘못된 습관이다.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일회독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일회독 훈련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는 몇 가지를 밝혀드린 바가 있죠. 속도감 있게끔 빠르게 한 물건을 1분 안에 보는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진정하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 어떤 지혜에 눈이 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훈련을 그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예, 효과가 없으면은 경매 고수가 절대 안 됩니다. 이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쟁이 났을 때 적에 의해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은, 내가 빠른 몸을 선택하고, 빠른 몸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총도 잘 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을 잘 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총을 매일매일 쏴보면서 이 총이 내 몸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쏴봐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건 너무 쉬운 논리죠. 그렇지만은 총을 진짜로 많이 안 쏴보면은 그 사람이 총을 적중률도 떨어질 뿐더러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적을 사살할 수 있겠냐?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래도 훈련을 적법하게 하지 않고 물건을 빠르게 보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물건을 그때그때 골라낸다는 것인가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은 대다수가 하지 않으니 이게 특별한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은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절대로 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가, 여기 보면은 뭐 유치권도 있고 선순위 전세권도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중복사건이고 뭐 임금 채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경쟁자가 좀 적어지게 마련이죠. 이 정도로 돼 있으면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더 이제 특별한 거는 이제 노유자 시설이라는 점에서 경쟁자가 더 없는 요건이 갖춰져 있다. 경쟁자가 없는데 굳이 유치권 신고를 했을까 싶죠.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있을까?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누가 이런 집에 대한 수리를 하면서 돈을 못 받고 뛰는 공사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인하고 짜고 하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많았죠. 돈이 뛰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에 누가 어떤 건설업자가 이렇게 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거는 임금채권이라는 게 하나 있네라는 거죠. 임금채권이라는 거는 여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밀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임금에 밀린 체불 채권이 여기에 붙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의 대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임금 채권이 있으니까 유치권 관련해서도 작업도 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근거 없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근거 있는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황상 보면은 14억이 이제 3,90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5천만 원이 된 케이스죠. 잠깐만요. 프로마우스를 켰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회가 유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낙찰이 된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건 개요 공부입니다. 개요 공부 밖에서부터 봤어요. 자,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헤리티지의 119동에 402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단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118동, 117동, 119동. 앞에서부터 101동, 102동 요렇게 이렇게 있죠. 그럼 몇 개야? 110동, 101동부터 19동, 그러니까 19동 있는 거예요. 19동. 제일 뒤쪽에 위치해 있네요. 단지 출입구에서 제일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 사진을 보기 전에 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72평이죠. 대지권이 72평이니까 땅이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넓어요. 꽤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49평, 164제곱미터짜리입니다. 건물 면적은. 그 다음 채권자 있고 채무자가 이제 회사네요. 그죠?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 채권에 대해서 있구나. 이렇게 몇 가지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14억이 3,900이 돼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보기를 클릭했을 때 신건이 2024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여기 6월 16일이니까 어저께 3,900의 최저가일 때 주식회사 사이먼이라는 데서 5,1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3,900이 5,100을 썼을 때는 이 물건은 거의 아무도 잡지 않을 거야 라는 일정한 믿음도 있었지만 꼭 잡고야 말겠다는 어떤 의지가 반영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사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여기와 관련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자인데 그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까봐 5천을 더 쓴 5천만 원을 쓴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건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좀 있었겠죠. 그 이유는 권리 분석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권리 분석을 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보바스 기념병원의 북서측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노인복지주택 단지 동측 인근에 판교로가 통과하고 보존 녹지고 이용 상태는 노인복지주택이고 방이 3개고 욕실 2개 그러니까 실평수는 49평입니다. 164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분양 평수는 뭐 한 7, 80평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전용 면적이 50평 가까이 되니까.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7천 및 이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다. 예,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유치권은 그 물건과 관련돼서 공사비를 지출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공사비와 이 그러니까 채권이죠. 채권과 물건이 결련성이 있어야지 유치권 성립을 하는데, 이 결련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관계.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결련성이 있는데, 이게 뭐 이름 자체가 매매대금하고 이자 그러면은 이거는 공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요 문구만 가지고도 유치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선순위 전입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쭉쭉 내리다 보면은 소유권이 서우로이엘 보존 등기. 그래서 낙찰자가 아까 서우 뭐 아니었나? 이건 사이먼이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서우로이엘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신태훈이 씨가 전세권을 2015년에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신태훈 씨죠. 여기 신태훈 씨인데 여기는 전입업금 확정 없음. 이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확정일자도 안 한 거지만 대신 전세권 등기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잠깐만 이제 권리 분석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태훈 씨가 17억 3,700만 원으로 있습니다. 여기 선순위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인수 조건인 거예요. 왜 인수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경매를 직접 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없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무조건 17억 3,700을 인수해야 되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물건은 이것만 보고도 아이고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샀단 말이죠. 그러면 살 이유가 있었는가도 이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2015년 3월에 17억 3,700을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이거를 또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17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이 전세권 계약서가 있죠. 그 17억짜리란 말이에요. 내가 기간이 되면은 나갈 때 집주인이 17억 3천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서새마을에서 11억 2,800을 대출해 준 거죠. 요거를 11억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한 9억 얼마 정도 대출을 해줬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그 당시에 가능했는가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분양가를 좀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최초 분양할 당시부터도 17억이라는 근처에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권이라는 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느낌상으로는 이 사람이 과연 선량한 사람이었을까? 선량하다기보단 진실할까? 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전세권을 17억이면 17억이지 3,700까지 거는 거가 조금 어색하다. 그럼 여기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 정도 되려면은 못해도 2015년에는요 보통 그 당시에는 매매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최대 70, 그 다음에 어떤 때는 50% 정도에만 전세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면은 전세는 5억에서 7억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그랬죠. 2015년 쯤에는요. 요즘에야 갭 투자니 뭐니 하면서 한 7, 8년 동안은 한국의 부동산이 그냥 이건 부동산인지 장난질을 해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어떤 자유시장 경제 근본 질서가 사라져 버렸고, 약간의 공산주의의 계획경제 체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애매한 지금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시세 조사와 분석 능력이 좀 커져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의 능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17억 정도 되려면 이제 집값이 한 30억, 못해도 25억 정도는 됐어야만 설정이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 추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같은 날 바로 대출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권 계약을 쓰면서 그걸 동시에 은행한테 미리 거의 2주나 한 달 전에 내가 계약서 들고 올 테니까 돈 대출해줘. 뭐 이런 식으로도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요게 조금 어색하죠? 어색하다. 이렇게. 요거가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바로 5월 4일이니까 한 달 사이에 바로 이렇게 압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뭔가를 대비한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들의 어떤 어찌 보면은 명예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한 증거는 없어요. 추정이에요, 상황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압류가 이거 짜잘한 거가 하나 있는 거 보면 여기가 공사대금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2015년 치고 지금까지 해결을 안 됐다는 거는 좀 이것도 좀 어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건은 낙찰 받으면은 인수 조건으로 17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있는 인수 조건이죠. 여기 보시면은 물건 명세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금 기다려야 되네. 네, 좀 많이 늦네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태훈 씨가 이제 17억 정도가 있죠. 주거 전세권자로. 그리고 이제 을구
여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정한 기록이기 때문에 17억을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물건은 3,900만 원일 때 낙찰을 받는다고 쳐도 17억을 더 줘야 되니까 그냥 이 물건은 그냥 17억 한 6, 7천에 사는 건데 5천에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7억 8천에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17억 8천으로 냅니다. 요건 5천에 샀다고 해서 5천에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17억 8천에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3,980이나 90 써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5천을 썼을 때는 이 물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꼭 사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비춰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럼 입지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입지 분석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아니, 사진을 먼저 보자. 사진 보시면은, 단지가 뭔가 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지? 실버타운인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 정도. 이왕이면 좀 평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거기가 보존 녹지였기 때문에 깎아낸 게 아마 이 정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도 되고요. 약간의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건지, 여기 좀 경사가 좀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시설은 깔끔한데 여기 유치권 행사 요거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서 점유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문짝에다가 써붙여 놓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적인 부분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유치권이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떨 때는 경매 방해죄로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이고, 아니면 애초부터 어떤 이유가 같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면에서는 어딨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지도를 보면은 항상 지도는 여기 미금역, 미금역이죠. 수인선, 수인분당선, 수원분당선이죠. 미금역이 있는데요. 수인분당선, 미금역에서 가깝진 않네요. 여기 옆에 보바스 기념병원이 바로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제휴된 실버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바스 병원. 이거와 관련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병원. 여기가 어쨌든 실버타운이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입주하겠죠. 그래서 약간은 여기 보면은 딱 봐도 이게 등고선이 있고 산 밑에다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데는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름 기획을 좀 제대로 했어요. 병원도 좀 큰 병원 옆에다가 짓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제 야심차게 시작하죠. 항상 이런 거는. 그러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지는 공사들은 항상 끝이 좀 안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초임에 이제 막 그때 분양한다, 돈 된다, 그럼 또 그걸 또 그냥 혹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돈 있으면 그냥 경매 배워가지고 경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데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의 역사 중에 제가 이제 검색을 몇 가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소리는 죽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입구. 이렇게. 입구 있죠? 조금. 근데 이제 이게 집 내부인데, 이게 10개월 전에 촬영된 겁니다. 10개월 전에. 근데 좀 많이 좁죠? 좁아요. 좁은 데다가 거실이나 이 바닥의 장판이나 이 형태, 위에 천장의 등 형태라든가 여기에 중간문의 어떤 작은 창들, 이런 게 조금 어떻게 저같이 아마추어가 봐도 좀 조잡스럽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창이 좀 통창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오밀조밀 창이 틀이 너무 많아서 정신도 산만하고, 헤리티지라는 이름 때문인지 여기에 이제 기둥 같은 것도 쓸모없이 달아놔가지고 공간이 좀 좋지 않아요. 공간 활용성이 좀 처집니다. 그래도 문도 좀 작죠. 비싼 집 치고는 조금 작은 빌라같이 이 문이 좀 작습니다. 창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 위에 천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그 현대식에선 좀 처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후기들이 보면 다 악플이 많습니다. 다 안 좋습니다. 요 집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면은 이렇게 저런 거를 뒤져보네. 오케이. 그럼 나도 저런 걸 배워야지.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은 절대 초보 상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최소 실전 입찰반하고 스파레 주반한테 할 수 있는 강의인데 그냥 그거를 그렇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오래 못하니까 제가 공공연하게 좀 볼 수 있는 자리에 놔야 저도 가끔 시간 내서 촬영하는 맛이 있죠. 요거 물건을 보면 18억의 초호화 실버타운이 줄경매, 이게 2016년 기사입니다. 이게 2016년 뭐 시크릿 가든이나 뭐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촬영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물건이 164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분양가가 17억이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9년에 분양가가 17억인데 2015년에 17억 3천에 들어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더더군다나 이때 2016년 기사니까 요런 것들이 다 이제 문을 닫았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분양 실패하고 어쩌고저쩌고 무안의 기업도시도 실패하고, 여기는 주로 안 되는 쪽만 찾아다니네. 무안도 보면은 이번에 그 작년에 무슨 잼버리 대회인가 할 때도 보셨지만은 뭐 별로야. 할 게 없어. 무안은 더 공터가 많습니다. 무안은 사람 인구수도 좀 적고, 거기에 무슨 쇼핑몰입니까? 또 태양광은 말 그대로 진짜 별거 아닌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양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지만, 한국에 이제 그 노인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양원을 해야지. 뭐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는, 병원을 해서 정부기관에서 돈을 받아 먹는 거는 요양병원은 비전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크게 시설해서 하나당 뭐 분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죠. 사업성이 안 좋아요. 이번에 거북섬 같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16년부터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건의 이제 이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찾아볼 게 없습니다. 이 물건의 장점은 뭐 없어. 있어야지 뭘 눈에도 보죠. 뭐 지하철하고의 접근성 떨어지죠. 그냥 노인 시설이다라고 한 게 치고는 너무 낡았죠. 너무 낡았고, 부대 시설로 보이는 수영장이든 이런 것들이 죽은 지 꽤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비가 좀 비싸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거에 집에 한번 들어가면은 팔고 나오기가 좀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뭐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되게 많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후화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관리 비용 이런 게 많이 좀 들 것 같고, 너무 좀 외롭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병원과 연계되는 그 부분은 나쁜 거는 아니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데는 더 좋은 데가 훨씬 많고, 너무 큰 부담이죠. 뭐, 그죠? 보통은 그냥 요양병원처럼 아니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면은 차라리 전세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이걸 통으로 10몇 억을 주고 사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건이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켜놨던 거는 정보를 몇 군데 보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몇 평짜리냐 이게. 최근 거래가가 203일대가 15억 7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가가. 우리는 164예요. 그래서 164는 보통 13억, 14억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래가 뭐 미나하게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3억, 14억이 되는데 이건 시세조사도 좀 잘못한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이 너무 많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조사 포인트, 이런 물건의 조사 포인트는 뭐가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 노인복지시설이죠. 어디 있습니까? 노유자 시설이 알죠? 노유자 시설, 노인하고 어린애들, 유치원, 뭐 이런 애들 시설이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사 포인트가 이렇게 단지형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나이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공동주택은 체납관리비 조사해야 되고요. 그게 조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나이대에 따라서 만약에 연령 제한이 있다라고 보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세를 내주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연령대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헤리티지 병원은, 연령 제한이 없는 특례를 적용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으나, 누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것이며,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대중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시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전월세 수준을 버는 게 맞지, 이런 거를 사서 가격이 오를 거를 기대할 수는 없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조사 포인트니까 싸게 받아서 수요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파는 조건이면은 어울릴 수 있으나 여기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포인트 그만 말씀드렸어요. 연령 제한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해줬을 때, 내가 들어가 살 게 아니라면 임대를 해줬을 때, 임대할 수 있는 어떤 전 월세 비용은 얼마 정도 뽑힐 것이냐, 이런 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연계된 병원하고는 충분히 잘 충족되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말로만 이제 보바스 기념병원하고 연계가 잘 돼서 혜택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오늘날도 최초의 계약처럼 혜택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아마, 아니면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다음 이제 총평을 내려주면요. 총평은, 사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치권 아니고, 요거는 회사가 도전한 거 봐서는 어떤 특정 목표가 있거나 17억을 인수한다는 거를 1번 모르고 샀다. 가끔 그런 경우 많아요. 경매 투자 회사라고 하나 차려놓고서는 쉬운 권리 분석도 실패하거나 투자 분석도 실패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면은 아마 4,500, 700을 안 넘겼을 건데 5,100을 쓴 거 보면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권리나 뭔가를 분석을 잘못한 외지인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특별하게 내가 이걸 사서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한 추정이에요, 추정. 그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해줬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초보자한테 택도 없는 추론이고, 경매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항상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물건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